안녕하세요. 졸업작품 5분반 8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과 동시에 많은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실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생의 편의가 증가했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은 조성이 됐지만, 이에 따른 큰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고 수업에 대한 효율성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학습 효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스터디움입니다. 스터디움은 학습 보조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학업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졸음 탐지입니다. 사용자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졸고 있는 경우 알람을 울리고 졸음에서 깨기 위한 액티비티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머입니다. 사용자의 공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함이며 졸음 탐지 기능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학생 스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스터디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젯입니다. 사용자가 졸고 있다고 판단되면 화면에 랜덤으로 위젯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이를 클릭해서 없애줘야만 스터디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움의 전반적인 유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타이머가 작동함과 동시에 유저가 가진 캠으로 얼굴을 스캔하게 됩니다. 얼굴을 스캔하면서 스터디움은 유저의 눈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추적 결과 유저가 잠에 들었다고 판단되면, 즉 눈이 일정 시간 이상 감기게 되면 이를 졸음이라고 판단하고 탐지합니다. 이때 경고음과 함께 사용자의 화면에는 랜덤으로 위젯이 출력됩니다. 사용자는 화면에 출력된 위젯을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전부 없애주고 졸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유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스터디움은 재시작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웹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졸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영상 처리 부분에서 눈의 깜빡임 수치를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EAR 기법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깜빡임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후 졸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추출한 깜빡임 정보를 가지고 졸음 정의에 맞게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사용되는 EAR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이를 계산하여 커먼 밸류인지 블링킹 밸류인지를 구분합니다. 블링킹 밸류는 눈의 깜빡임을 나타내며 그 시작점과 끝점을 값으로 받아 슬립 타임을 계산하고, 이 슬립 타임이 10초가 넘을 때 졸음으로 추정하여 다음 알고리즘인 Concentration Diagnosis로 넘어갑니다. EAR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눈 깜빡임을 탐지한 사례입니다. 눈을 일정 시간 감은 경우 이를 졸음이라고 판단을 하여 경보를 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음 탐지 알고리즘의 구조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졸음 탐지가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은 곧바로 얼굴을 인식해서 졸음 감지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상태를 분류합니다. 집중력이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집중력이 좋은 경우에는 계속 졸음 탐지를 진행을 하지만, 집중력이 나쁜 경우 알람을 울리고 액티비티를 실행한 뒤에
다시 졸음 탐증을 진행합니다. 졸음 탐지가 되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위젯은 파이큐티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화면에 랜덤하게 위젯이 생성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계속 클릭해야만 스터디움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모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 정지, 초기화 세 가지 버튼이 있고 시작을 누르면 타이머와 함께 졸음 탐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용자가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판단을 하고 일정 시간 이상 눈을 감고 있으면 알람이 울리면서 위젯이 랜덤하게 출력이 되고 사용자는 이를 클릭하는 이벤트를 완료를 해서 스터디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착안한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의 수업 방식은 비대면으로 미네르바 자체의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와의 유사성은 이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격려한다는 점이지만 미네르바는 토론 형식의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성을 높여서 수업 참여 장려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반면 이 스터디움은 졸음 감지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졸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서비스로는 국내에서 출시된 구름이라는 온라인 스터디 서비스인데 이 역시 비디오를 사용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스터디움만의 졸음 감지 알고리즘과 이에 따른 액티비티는 갖고 있지 않아 스터디움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꽤 많은 편인데 기존의 대면 교육보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이 873명 중 과반을 넘은 62.7%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터디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STP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스터디움은 주 고객으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개개인에게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단체에 배포하여 자체적으로 교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2B, B2C 모두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움은 집중력 향상과 공부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스왓 분석입니다. 저희 스터디움의 강점으로는 집중력 향상, 그리고 액티비티를 통한 지루함 해결이 있고 약점으로는 액티비티가 단순히 클릭 이벤트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퍼튜니티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코로나19가 종결됨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움은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개인에게는 매달 1달러의 사용료, 단체에게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사용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SNS를 활용하여 스터디움을 홍보하고 초기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첫 3달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역할입니다. 발표자인 김현수는 알고리즘 빌딩과 UI 제작을 맡았고 이승규하고는 모델 디자인과 코드 병합을 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터디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